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2020년도에 있었던 우리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해설을 맡은 조용 강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0년도 1차 시험, 우리 경찰학개론 시험이 있었는데요. 이제 시험을 치신 분들이 저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시간이 많이 모자랐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가 많이 생소해서 되게 어렵게 느껴졌다라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경찰학개론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기출문제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그렇다면 경찰학개론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됐죠?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경찰학개론 해설하는 강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일단은 이제 올해 경찰학개론이 왜 어렵게 느꼈는지,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왜 시간 내 문제 풀기가 어려웠는지 이 부분을 좀 분석하면서 이제 앞으로 경찰학개론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됐죠? 여기를 좀 한번 신경 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올해 시험, 이 경찰학개론 시험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문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자, 지문이 길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박스형 문제. 박스형 문제가 대거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차 시험, 우리 경찰학개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문이 길어졌고, 그 말은 박스형 문제입니다. 됐죠? 자, 박스형 문제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연스레 지문이 길어졌고, 됐죠? 자,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는 시간이 또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예상외로 많이 걸렸다, 이 얘기예요. 됐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올해는, 됐죠? 조문 문제보다는 이론 문제가 훨씬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됐죠?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조문 문제가 못 나와도 15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는 정반대입니다. 됐죠? 조문 문제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론 중심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론 중심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론 중심. 됐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론 문제가 못해도 12문제. 그 다음에 조문 문제가 8문제였어요. 됐죠? 12문제가 이론 문제로 나온 것입니다. 됐죠? 8문제 정도가 이제 조문 문제인데, 이 8문제 중에서도 한 문제는 이론 문제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거의 13문제 정도가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총론의 비중이 아무래도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강론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아무래도 조문에 관한 내용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강론에는 이론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론이 총론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론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총론의 비중이 높았죠. 그래서 이제 총론에 관한 문제가 무려 13문제가 나왔고요. 됐죠? 그 다음에 강론에 관한 문제가 7문제만 출제가 됐습니다. 됐죠? 자, 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디오를 마쳤는데 이제 올해는 총론이 많이 출제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그러면 올해 2차나 내년 시험에서도 이 경향이 유지가 되겠냐는 거죠. 됐죠? 자, 여러분들 출제 경향으로 하는 것은요, 다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출제 경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다시피 2020년, 22년부터 우리 시험 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개편이 돼요. 근데 그 시험 개편 제도에 발표하는 날 그 취지가 나와 있어요.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이 누구시다? 박정은 서울대 교수님이세요. 됐죠? 이분이 무슨 교수님입니까? 행정법 교수님입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찰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주도하다 보니까, 됐죠? 시험 문제가 좀 이렇게 출제됐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개편되는 내용의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취지가 뭐죠? 첫 번째로는, 그렇죠, 법학의 기초 지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인권의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찰의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제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이론 중심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됐죠. 최근에는 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찍고 답안 1, 2, 3, 4에서 문제를 찍는 것, 이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박스형 문제가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식 시험 다른 시험에서도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점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아마 이 추세는 2022년도 우리 시험이 개편되기 전까지는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답 나왔죠?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됐죠? 우리는 왜 공부한다? 문제를 풀려고 공부하는 거지. 자, 학문, 논문 쓰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를 푼다는 건 뭡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 푸는 게 핵심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경향이에요. 됐죠? 경찰학 기원을 보통 맨 마지막에 풀기 때문에 이 경찰학을 어떻게 하면 시간 내에 빨리 풀 거냐. 거의 대부분 20분 안에 푸는 사람들은 없죠. 보통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봤자 15분 정도. 정말 쫓기면 10분 남기고도 경찰학 기원을 풀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시간 훈련을 잘 하셔야 되는데, 됐죠? 이때 중요한 건 역시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프랙티스 연습도 많이 하면서 시간 재면서 문제 푸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시간을 줄이는 스킬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됐죠? 이것도 공부예요. 이것도 공부. 왜? 우리는 문제를 못 풀면 알았다 할지라도 모른다고 간주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됐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됐죠? 정답을 시간 내에 고르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대비를 해야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스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거냐. 됐죠? 자, 예컨대 문제를 먼저 볼 거냐,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 지문을 먼저 볼 거냐, 지문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볼 거냐 등등등. 됐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이 길러가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론 중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우리 경찰학 시험 문제는 어땠습니까? 작년까지도 그랬는데 말장난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뭐 토시 바꾼다거나 하야한다를 할 수 있다 바꾸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꿨어요. 근데 개정되는 지금 현재 제도의 취지는 이런 말장난에서 탈피하겠다는 겁니다. 이론적인 내용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말장난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됐죠? 비중이 이제 점차 줄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다음에 법학 지식, 그다음에 윤리적인 내용에 대한 함양,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옛날에는 덮어놓고 암기하거나, 됐죠? 또는 토시를 조율로 바꾸는 부분을 체크해서 외우거나 이렇게 많이 공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죠,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기본적인 체계나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중요한 건 thinking입니다.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조금 우리가 몰랐던 문제가 나오다 할지라도 충분히, 됐죠,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좀 고려하시면서 이론 중심으로 공부하실 때 중요한 건 생각도 많이 하시면서 문제도 푸시고 그다음에 내용들도 정리를 해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2020년도 기출문제를 함께 풀면서, 됐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경찰의 개념에 관한 내용이죠.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문제 보시면 다음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게 이제 맨 처음 문제로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됐죠? 처음 딱 문제가 뭡니까? 박스형 문제에다가 가장 어려운 개수형 문제입니다. 개수형 문제. 이 개수형 문제는 찍을 수가 없잖아요. 지문을 다 읽고 OX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허걱.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보자마자 좀 멘탈이 무너지셨는데, 자,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멘탈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생충 영화에 명대사가 있죠. 뭡니까? 시험은 기세야. 근데 맨 처음부터 허걱 하고 멘탈이 무너지면
시간도 그렇지 않다고 많지 않은데 시험 자체가 다 무너지게 돼요. 됐죠? 여러분들 이런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됐죠?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박스형 문제, 개수 찾는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제는.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도 예상했던 거야, 괜찮아 라고 바로 달려들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됐죠? 자, 아무튼 이 문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라는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성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쉽죠? 자, 이건 뭐만 떠올리시면 됩니까? 우리가 수업할 때 어떻게 했어요? 형성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형점의 경찰, 실점의 경찰,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예, 여기 해당되는 이거 보안 경찰이죠. 여기 해당되는 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면서 외웠잖아요.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만 딱 떠올리시면 기억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니은 갑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권력적 작용이므로 소극 목적에 한정된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뭐죠? 그렇죠.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가 됐죠. 그래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가 됐듯이 경찰 개념이 축소돼서 법치유과 시대의 경찰 개념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었습니다. 그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그 다음에 일반 통치권에 의거한 권력적 작용이었죠. 따라서 니은도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자, 디귿 갈게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입니다. 자, 디귿 어떻습니까? 틀렸죠. 자, 형점의 경찰은 뭐죠? 보통 경찰기관, 경찰이 하는 게 경찰이야 라는 거죠. 주체가 중심이잖아요. 누가 하느냐. 따라서 형점의 경찰은 여기 있는 조직이 중심이죠. 반대로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뭡니까? 개념이 이거니까. 됐죠? 자, 경찰 활동이 어떤 것이냐, 즉 경찰권 발동의 모습을 중심. 자, 경찰권 발동의 모습 뭡니까? 작용법, 작용을 중심으로 했죠. 그래서 뭘 하느냐, 행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바로 여기 있는 작용 중심이고요. 형점의 경찰이 여기 있는 조직 중심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 디귿은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디귿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 갑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했다. 자, 리을 지문 맞죠?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적, 이론상 개념, 독일 행정법학 맞습니다. 됐죠?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바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었죠? 어렵지 않고요. 리을도 옳으네요. 그 다음에 미음 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의 범위가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된다. 자, 미음도 맞는 지문이죠. 됐죠? 자,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 또는 경찰법, 경찰법은 3조, 경찰관 집행법 2조에 보면 똑같이 경찰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조직적 의미의 개념이고요. 따라서 경찰법하고 경찰관 집행법에 나와 있는 이 임무에 관한 규정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자, 디귿만 틀렸고 나머지 4가지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개 3번이에요. 되셨나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 1번 문제는 지문이 길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패턴 문제이지만 됐죠? 자, 내용 자체는 아주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겉멋 안 먹으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당황하셨다는 건.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자, 로버트 필경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이게 외국 경찰 제도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외국 경찰 제도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어요. 됐죠? 근데 이 내용은 뭐 어떤 교재에도 다 없고요.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라서 좀 당황하셨을 텐데, 됐죠? 이 문제를 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 2022년 우리 시험이 이제 개편되면서 자, 한국 경찰의 역사 파트하고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외국 경찰 제도 이게 합쳐서 한 5% 비중으로
출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리 반영돼서 우리 시험에 외국 경찰 제도를 물어봤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 뭐 다 알다시피 우리 경찰청장님 있잖아요. 민감용 경찰청장님의 임기가 끝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민감용 경찰청장님이 항상 재임 중에 많이 하셨단 말이 이 로버트 필경이라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많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됐죠? 그래서 약간 경찰청장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내긴 것도 하기도 합니다.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유로 됐죠? 로버트 필경이라고 한 사람에 대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는 것이 이 문제에 나왔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런 문제 아무도 몰랐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시험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됐죠? 80점 내지 85점 정도만 맞으면 충분히 좋은 점수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제가 됐죠? 중요한 건 뭡니까? 쫄지 마시라고요. 쫄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다고 해서 허걱 어떻게 이러면 그냥 멘탈 무너지고 다음 문제까지 다 연결돼서 괜찮다, 틀려도 괜찮다, 이런 문제는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모른다라고 해서 그냥 덤덤하게 읽으시고 문제를 그냥 푸시면 돼요. 푸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뭡니까? 대비해야죠.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모든 강사님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뭡니까? 두 문제 정도는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 근데 이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범위를 엄청나게 늘려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 두 문제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됐죠? 양을 너무 넓혀서 공부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공부해라? 그렇죠. 적은 내용, 기본기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 기본기를 확실하게 아는데 초점을 맞춰 공부해야지. 그러면 빨리 풀 수 있고 정확히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기본기 소홀하시고 양을 늘렸다가는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죠,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됐죠? 그러면 두 문제 정도는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이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 거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할지라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쫄지 말 것. 됐죠? 쫄지 말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가능합니다. 또는 우리가 공부했던 걸 가지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상식이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조금 변형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지를 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경우도 아니에요. 그 경우도 아니면 문제를 보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찍으실 수밖에 없는데, 찍는 것도 요령이 있다는 겁니다. 찍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뭐냐면 반대로 가세요. 반대로 가시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틀린 것을 묻는 문제면 오히려 내가 가장 옳다고 느끼는 것을 찍으시라고요. 또 반대로 옳은 것을 물어보면 반대로 가장 틀릴 것 같은 걸 찍으시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왜 그래요? 모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해되셨죠? 왜요? 여러분들이 출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제자면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 때, 됐죠? 답을 어떻게 할까요? 틀린 게 답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질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하겠죠. 옳은 거 보이게 하겠죠. 그래서 또 반대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나머지 세 개의 질문은 그렇죠. 옳은 것처럼 볼 거냐, 틀리게 볼 것처럼 틀리게 보게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역발산 하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역발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틀린 걸 물어봤을 때는 반대로 가장 옳게 느껴지는 것을 찍으시라고요. 제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왜냐면 문제를 냈을 때 출제자들이, 됐죠? 틀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틀린 것을 맞게 보이려고 할 거고 맞는 것을 틀리게 보이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찍으시는 것이 답을 맞출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됐죠? 다른 거 다 넘어가시고 정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정 모르겠다 하시면 반대로 역으로 찍는 것이 오히려 확률을 쪽으로 높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됐죠? 확률을 쪽으로 높다는 겁니다. 그럼 해볼게요. 1829년 런던 수도 경찰청을 창설한 로버트 필경입니다. 이 경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시한 경찰 기본적인 원칙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걸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1번, 저도 지금 모르고 푸는 거예요.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다. 됐죠? 이거 뭡니까?
누가 봐도 맞는 말 같아요. 됐죠? 이 사람 잘 모르지만 일단 영국 사람인 것 같죠? 런던 수도 경찰청장이니까 영국 사람이네. 그 다음에 경찰 조직에 관한 내용이네.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됐죠? 근데 1번이 경찰의 가장 기본 임무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래요. 자, 여러분 읽으면 뭐예요? 경찰은 범죄 신속 대응해야지.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습니다. 됐죠? 자, 1번 맞는 말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경찰의 성공은 시민의 인정에 의존한다. 자, 이거는 자 정답이 아니겠죠. 이건 진짜 맞는 얘기겠죠. 왜? 런던이면 영미법계. 영미법계는 시민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 조직에서 발달됐고 시민과 경찰의 협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2번 얘기는 당연히 맞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다. 이건 확실히 맞다. 그 다음에 3번 적절한 경찰관들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경찰은 군대식으로 조직돼야 된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경찰은 군대로 조직돼야 된다? 이거 왠지 틀릴 것 같죠? 근데 그냥 잘 몰라요. 틀릴 것 같고 3번 경찰관들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은 필수적인 것이다. 자 여러분들, 영국은요 교육의 나라입니다. 교육을 되게 중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 상식으로 이것도 맞을 것 같고, 남는 건 1번하고 4번인데 이 두 개 중에서 얻은 게 더 맞는 얘기 같아요. 1번이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답이에요 그럼.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자 이 로버트 필경은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지 않고 범죄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인데 1번이 정답이긴 한데요. 됐죠? 이걸 여러분들 맞추는 과정에서 보다 상식을 동원해서 2번과 3번은 옳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남는 건 두 지문인데 이 두 지문 중에서 보다 역발산해서 오히려 맞는 것 같은 것을 틀린 것으로 답을 고르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상식하고 기본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 풀되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오히려 반대로 가셔라.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니다. 자 뭐 3번 문제는 뭐 다들 준비하신 문제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경찰법 개정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통과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시험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2차 때도, 올해 2차 때도 자치경찰제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자,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와 관련해서 이제 법이 개정돼서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됐잖아요. 이거 법 통과되기 전까지는 계속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자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법이 통과돼서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비교하는 문제는 장단점 꼭 잘 정리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으로 묶은 것입니다. 옳은 것으로 묶은 것. 자 기억합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인권과 민주성 보장이 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자 여러분들 주어를 잘 봐야죠. 주어 뭡니까? 국가경찰이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해서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이게 맞는 건가요?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민주성, 그 다음에 주민들의 자치권 중심, 이게 바로 자치경찰이잖아요. 네, 따라서 자치경찰에 관한 장점이지 국가경찰에 관한 장점이 아니죠. 니은갑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권력적 수단보다는 비권력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신체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건 맞네요. 그렇죠. 자 자치경찰은 권력적 수단보다는 비권력적 수단 맞죠? 그 다음에 자치경찰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죠. 맞습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갑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타행정 부분과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도 맞죠? 자, 국가경찰은 하나의 조직체, 국가 하나의 조직체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의 협조나 자 조정이 원활하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자 디귿도 맞고요. 리를 갑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 조직의 운영 관리가 용이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 뭐 상식에서 맞출 수 있는 거죠. 자치경찰의 가장 중요한 장점 뭡니까?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미음 가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지역 주민에 관한 경찰의 책임의식이 높다. 틀렸죠. 자, 국가경찰이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은 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 비교해서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의식과 책임의식이 높은 거죠. 따라서 주어를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미음도 틀렸네요. 따라서 정답은 옳은 것으로 고르라고 했죠. 그래서 자, 니은, 티귿, 리을입니다. 니은, 티귿, 리을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죠. 경찰 부패. 자, 뭐 제가 얘기했다시피 윤리, 경찰의 윤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이론적인 문제로 나왔는데, 자, 이제 문제는 빈칸 기억부터 리을까지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입니다. 올바르게 짝지어진 건. 자, 이것도 뭡니까? 지문이 길죠. 자, 이런 문제.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한다?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다 읽고 하나하나 다 떠지고 이러면 안 돼요. 됐죠? 자, 이런 거 뭐 다 아시는 방법이긴 한데, 됐죠? 하나 보고 밑에 있는 보기 보고, 하나 해석하고 밑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대입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을 빨리 세이브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 갑니다. 기억. 자, 니도호퍼로 바꿔. 자, 끝났죠. 그래서 바로니예요. 바로님. 자, 두 문자 따라오 그랬죠? 바로니입니다. 자, 바로니가 나오면 바로 뭡니까? 구조 원인 가설이죠. 자, 밑에 바로 가세요. 기억. 구조 원인 가설이 두 개네요. 2번하고 4번입니다. 그러면 1번은 아니고 3번도 아니죠. 구조 원인 가설 2번 아니면 4번이 답인데, 됐죠? 그럼 2번과 4번을 비교해보세요. 2번과 4번을 비교해보면, 자, 디귿은 똑같이 돼 있죠. 미끄러져 쉬운 경찰의 이론으로. 됐죠? 그러니까 디귿은 읽을 필요가 없고, 자, 니은이 다르네요. 휘슬블로잉, 비지바니린스. 그 다음에 리을은 딥스로트, 모럴 해저드. 됐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리을이나 니은 둘 중에 하나만 딱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됐죠? 그럼 니은을 볼까요? 니은은 남의 비행에 대해서 일일이 참견하면서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영어만 알아도 풀겠네요. 영어만. 됐죠? 남의 비행에 대해서 일일이 참견하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지랖퍼라고 하잖아. 오지랖퍼. 됐죠? 자, 오지랖이 넓은 거죠. 그래서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몸이 바쁘겠어요? 비지바지니스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 니은은 비지바니젠스. 따라서 4번이 정답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읽고 하나 대입. 바보 같은 짓입니다. 됐죠? 자,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 문제는 10초면 풀려요. 10초면. 됐죠? 바론이 딱 보고 구조원인 가설 1번 3번 아니네. 2번 아니면 4번이네. 그 다음에 2번 3번 봤더니 니은이 다르네. 여기까지 가실 것도 없어요. 니은이 다르네. 니은이 다르니까 보고 바로 비지바니니스 4번 딱 넘어가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렇게 푸셔야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질문 볼게요. 디귿은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 뭐죠? 미끄러지식은 경사로이론이죠. 미끄러지식은 경사로이론. 그 다음에 리을은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돼서, 이것도 뭐 다 읽을 필요가 없죠.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됐다. 그래서 자, 부패를 부패로 인식하지 못한다. 뭡니까?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입니다. 따라서 모럴 해저드. 따라서 정답은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 한국 경찰의 역사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한국 경찰의 역사 문제가 잘 나오죠. 자, 그런데 올해는 조금 특이하게 나왔어요. 자, 뭐냐면 이 한국 경찰의 표상, 자랑스러운 한국 경찰의 표상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요. 과거에는 이제 안 나오다가 최근에는 계속 여기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자, 아니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경찰 시험 있잖아요. 이 순경 시험. 이 순경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현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뭡니까? 경찰 공제에서 나온 교재를 좀 많이 참고하세요. 그래서 자, 이 경찰 공제에 나와 있는 지문, 그 내용들이 좀 많이 반영돼서 우리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바로 이 5번 문제가 바로 경찰 공제회에 자세히 나와 있던 내용으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아무튼 5번 문제 한국 경찰 역사 관련해서 정부 수립 이후 경찰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질문. 1953년 경찰 조항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 5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 연도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됐다. 생신제죠. 생신제 영미법적 사고 맞습니다. 따라서 1번 질문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갑니다.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 112 사태죠. 당시 종로경찰지서가 지하문 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무로 막아내고 수묵한 최규식 그 다음에 정정수, 최규식 경무관, 정정수 경사는 호국경찰, 인본경찰, 문화경찰의 표상이다. 자, 여러분들 이 호국경찰이냐 인본경찰이냐 자, 문화경찰이냐 이런 부분이 우리 시험에 이제 안 나왔었는데 됐죠? 여기서 이제 이 부분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정답 2번입니다. 2번이 틀렸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호국경찰, 자, 지금 이 두 분 최규식 경무관님하고 정정수 경사, 자, 이 부분은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 대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국경찰은 해당되겠죠. 됐죠? 그다음에 인본경찰, 이건 뭐 잘 애매한데 문화경찰? 문화경찰은 아니죠. 됐죠? 그러면 호국경찰, 인본경찰, 문화경찰 이 누굽니까? 차이력 경무관님이죠. 차이력 경무관. 됐죠? 자, 이분이 자, 문화재과 사찰을 지켰잖아요. 그다음 빨치살 토벌의 주역이시고. 됐죠? 자, 그래서 그분이 바로 호국경찰, 인본경찰, 문화경찰의 표상이지 이 부분은 그냥 호국경찰의 표상입니다. 호국경찰.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잘 모르신다 할지라도 요 문화경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됐죠? 자, 2번 질문은 틀렸다는 것을 잘 몰라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질문.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안병하 전남경찰국장과 이준규 목포서장은 신군부의 무장강경 진압 방침을 거부하였다. 자, 이것도 뭐 되게 잘 나오는 질문이죠. 그래서 안병하 이준규 됐죠? 5.18 광주민주화운동 맞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직위제 당하셨죠? 자, 4번 갑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과오를 반성하고 경찰 중립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 4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뭡니까? 91년도 우리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각종 민주적인 제도의 요소가 도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5번의 정답 틀린 거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가죠. 자, 6번 문제. 경찰법상 다음 가로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됐죠? 다들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먼저 기억부터 볼까요?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의 위원회입니까? 7명이죠. 7. 그 다음에 니은, 이거 7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경찰위원회 위원 중 몇 명은 법관에 적혀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2명이죠. 2명. 7, 2. 경찰위원회 임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임기는 3년짜리 임기가 몇 명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경찰학에서는 3개. 3개만 3년짜리 임기. 그중 하나가 경찰위원회입니다. 따라서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죠. 중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 2, 3, 2 정답 14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이제 7번 갑니다. 다음은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이다. 자, 기억에서 리을에 관한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OX가 바르게 된 것을 고르라. 자, 이 문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죠. 됐죠? 자, 그런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자, 다행히 이게 개수 문제가 아니라 OX 문제이기 때문에 됐죠? 밑에 있는 지문과 한번 보시길 바라는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요. 자, 보세요. 이런 문제는 자, 밑에 지문 한번 보세요. 보세요. 자, 우리가 무턱대고 기억부터 읽습니다. 바보죠, 바보. 자, 이런 문제, 특히 지문이 긴 문제는 어떻게 알아? OX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를 먼저 보셔야죠. 이걸 여기서 시험장 가서 이걸 읽고 있으면 안 돼요. 바보죠. 봐보세요. 기억은 오입니다. 다 온데 이걸 왜 읽어요?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됐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밑에 있는 지문 먼저 보라고요. 그래서 기억은 옳아요. 읽으면 안 되죠. 이거 읽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을 봤더니 니은은 OOXO입니다. 됐죠? 자, 하나가 다르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은 O도 있고 X도 있고 그다음 O도 있고 X도 있고 D를 먼저 보는 게 좋겠죠. D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D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을 먼저 보는데요. 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 공무원의 채용 시험 또는 경찰 후보생 공개 경쟁 선발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음 있을 때부터 5년간 맞죠?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맞습니다. 자, 디귿부터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요. 자, 니은도 볼게요.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여러분 뭡니까? 이거 임용권자라는 내용이죠. 총경 이상 절차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 총경의 그렇죠. 휴직 중에 정복 있고 보관가세였습니다. 휴직 중에 정복 있고 보관가세. 그래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 맞아요. 됐죠? 따라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이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니은도 옳은 지문이에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하지만 여러분들은 밑에 보기를 먼저 보시고 디귿부터 있는 것이 문제를 빨리 푸는데 좋다는 겁니다. 디귿 갈게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맞죠? 맞습니다. 전시사변 2년 범위 맞습니다. 계급정년 연장할 수 있죠. 이 경우 치안감의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 여러분들 여기 치안감이 아니죠. 자, 경무관 이상입니다. 경무관 이상이에요.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의 경우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경무관 여기 이상이 나오니까 경무관 빠져야겠죠. 총경 경정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디귿이 틀렸어요. 됐죠? 자, 여기는 경무관 이상이 돼야 되고 여기는 경무관이 빠져야 됩니다. 계급에 관한 문제였죠. 계급 문제. 자, 그래서 이제 디귿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자마자 바로 이거부터 보셔야 되고, 됐죠? 그 다음에 기억은 읽을 필요가 없구나. 니은은 뭐 하나만 다루고 다 같으니까 일단 유보해 놓고 이제 디귿을 보면 되는데 디귿이 X로 판단됐으니까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3번하고 4번을 비교해 보세요. 3번하고 4번을 비교해 보면 리을이 다르죠. 리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을을 딱 알게 되면 이제 정답 나오겠죠. 리을 갑니다. 경장을 경사로 근속 승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된다. 틀렸죠? 그래서 경장을 경사로 갈 때는 됐죠? 5년입니다. 5년 됐죠? 그래서 경사에서 경위로 갈 때가 6년 6개월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경위에서 경강 갈 때가 10년이고요. 다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이건 뭐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따라서 리을이 틀렸네요. 따라서 디귿하고 리을이 틀렸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미음 경찰 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0일에 당연퇴직된다. 옳은 지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지금 아까쯤에 풀어봤던 문제가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런 걸 잘 보시라고.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게 스킬이에요. 이런 게 스킬. 이런 스킬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시간이 꽤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최소 한두 문제는 더 풀 수 있어요. 됐죠? 자, 이 문제 어떻게 알아? 똑똑하게 센스 있게 하시라고요. 센스 있게. 됐죠? 문제를 풀어야 시간 내에 풀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넘어갑니다. 8번으로 갈게요. 8번. 자, 경찰 공무원 임용 연상, 임용권의 위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걸 고르래요. 경찰 공무원 임용 연상, 틀린 질문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1번 갈게요.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당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죠.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 채용하거나 경사 또는 경장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임용권에서 우리가 함께 다 공부했던 내용, 암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틀린 건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틀렸어요. 자, 왜냐면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 채용하거나, 이건 맞습니다. 근데 아래 경사 또는 경장이 아니죠. 됐죠? 경위도 포함해서 경위 또는 경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급을 경감 또는 경위, 그다음 얘 공통해서 경위 또는 경사 이렇게 해야 돼요.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경위는 두 쪽 다 들어간다. 경위가 두 쪽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위 여기 앞에는 맞게 했고, 당연히 밑에는 자 해당 사항 없이 그냥 다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급을 경사 또는 경장이 아니라 경위 또는 경사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이 틀렸네요. 됐죠? 자, 따라서 정답 1번이고요. 2번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입니다. 경감 이하. 계급 잘 봐야죠. 경감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맞죠? 경감 이하의 전보권은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3번 경찰청장은 경찰대학 경찰개발인재원, 그 다음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구원 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 공무원 중 경정의 전파복 휴직이죠. 전파복 휴직 맞습니다.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자, 3번도 맞죠. 3번도 맞습니다. 4번 임용권 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 공무원의 정원 조정,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됐죠? 자, 4번도 역시 임용령에 규정된 내용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인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됐죠? 자, 이때 이제 빨리 풀려면 중요한 게 뭡니까? 계급입니다. 계급. 됐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어디서 틀리는 부분을 만들어내는지, 틀리는 그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돼요. 틀리는 포인트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 특히 공무원법 문제 같은 경우는 계급에서 틀리게 문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급에 주목해서 보시면 되는데 1번은 보자마자 바로 계급에서 이 부분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는 1번 보자마자 됐죠? 정답이다 하시고, 다른 부분은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넘기세요. 넘기셨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 다 풀고 만약에 시간 남으면 그때 한번 보시면 되는 거지. 됐죠? 확실하게 정답이 앞에 나와 있다면 찍고 그 다음 넘어가셔도 됩니다. 됐죠? 확실하다면. 됐죠? 아무튼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9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이 모두 몇 개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 수권 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입니다. 자, 개괄적 또는 일반적 수권 조항이죠. 부정하는 학자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7호는 경찰의 직무 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정한다. 자, 기억은 맞는 지문이지요. 자, 왜 그랬습니까? 일반적 수권 조항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경직법 2조 7호에 대해서 뭐라고 봅니까? 작용법상 수권 규정이라고 보지만, 부정하는 거, 됐죠? 부정하는 교수님들은 2조 7호가 일반적 수권 조항이라고 얘기하면 부정한 학자들은 야, 2조 7호는 너 눈이 삐었니? 2조 7호, 자, 2조가 뭡니까? 직무의 범위잖아. 직무의 범위인데 이게 어떻게 수권 조항이 돼?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일반적 수권 조항의 존재를 부정한 학자들은 2조 7호를 업무를 정하는, 임무를 정하는 임무규범, 자, 조직법적인 수권규범이 아니라 조직법상 임무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결국 정리하면 일반적 수권 조항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2조 7호를 작용법상 수권규정이라고 보는 거고, 부정하시는 교수님들은 됐죠? 조직법상의 임무규정이라고 본다, 또는 직무규범이라고 본다. 됐죠? 따라서 부정, 조직법적 규정으로 보는 거니까 옳은 지문입니다. 니은 갑니다.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 그 밖의 주의사항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틀렸죠? 따라서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죠? 경직법이 시험에 나오면
이제 이런 문제 앞으로 좀 많이 자제가 될 겁니다만 말장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가장 잘 나오는 문제가 할 수 있다, 하야 한다죠. 그래서 자, 이 니은은 가장 전형적인 경직법에서 할 수 있다, 하야 한다를 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뭡니까? 웬만한 규정들은 다 할 수 있다죠. 그래서 보호조치 역시도 할 수 있다예요. 하야 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요. 디귿 갑니다.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사에 보호하는 기관은, 자, 경직법 두 번째 문제 뭐가 잘 나옵니까? 숫자도 잘 나오죠. 숫자. 그래서 자,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사에 보호하는 기관 24시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경찰관사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맞죠? 따라서 디귿도 맞고요. 그 다음에 리를 갑니다.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그 다음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고의 시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있을 때는 그 사태를 합리적 판단하여 필요한 돈에서 경찰 장구입니다. 장구예요. 됐죠, 여러분들? 경찰 장구는 1호, 2호, 3호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다 맞는데, 자, 재산은 제가 안 들어간다고 했죠. 경찰 장구는 다른 사람의,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만 들어가고 재산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재산이 들어간 것은 최루탄 분사기 사용이죠. 따라서 재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미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은 손실보상 시민의 심의 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됐죠? 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래서 자, 부정한 방법, 잘못된 지급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환수해 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한다가 맞습니다. 할 수 있다가 틀렸어요. 따라서 미음도 틀렸죠. 따라서 정답은 틀린 걸 고르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총 3개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뭐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문제는 다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을 맞추려면. 됐죠? 자, 개수 문제니까요. 넘어갑니다. 10번 문제로 가죠. 경찰상 즉시강제입니다. 경찰상 즉시강제. 자, 경찰상 즉시강제라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건데 1번 경찰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자, 경찰상 즉시강제는 우리 경찰관 지부집행법상 거의 대부분의 조치잖아요. 자, 뭡니까?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그랬죠. 명령 강제하는 사실행위. 그러나 처분에는 해당됩니다. 그래서 행정쟁송 가능해요. 하지만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100%는 아니에요. 자, 쟁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무튼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에 해당돼서 행정쟁송이 가능한 건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즉시강제 절차 한계에 있어서 영장주의 적용 여부에 대해 영장 필요설이 통설과 판례이다. 자, 2번이 틀렸죠. 이것도 우리가 심화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겁니다. 자, 통설과 판례는 어떤 입장인가요? 절충설입니다. 절충설. 원칙은 영장을 발부받고 해야 되지만, 됐죠? 영장을 발부받다가는 즉시강제는 긴급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긴급한 경우인데 영장을 발부받다가는 즉시강제 목적을 달성하기 도저히 어렵다. 이럴 때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자, 영장 필요설이 통설 판례가 아니라 절충설이 통설 판례예요. 따라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경찰상 즉시강제 시 필요 이상의 실력 행사하여 경찰 책임 이외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뭐 당연하죠. 비례 원칙을 위반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상식이고요. 4번,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에 해당되는 긴급 피난도 가능하다. 자, 2개만 보면 되죠. 적법하면은 우리 경직법에 따라서 손실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이라고 그랬죠. 형법상 긴급 피난에 해당되면 위법성 조각되는 것도 형법 공부하시니까 다 알잖아요. 따라서 4번도 옳습니다. 따라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넘어갑니다. 11번. 다음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뭡니까?
처음 보는 거죠. 자, 이게요, 경찰청 예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재건, 어느 선생님 간에 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 이 기준을 강의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몰랐는데, 하지만 이 11번 문제는요, 틀리신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왜냐면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됐죠? 자, 문제가 나오면 쫄지 마시라고요. 쫄지 마시고, 됐죠? 상식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상식으로 풀리지 않으면 역으로 제가 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건 상식으로 풀리는 문제예요. 자, 1번 갑니다.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각 물리력 수단의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경찰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 지금 우리가 뭐 목적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됐죠? 대부분 다 특별히 틀릴 만한 구성은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다 맞는 얘기 같고요. 2번, 경찰관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성정체성 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경찰관은 자, 차별적인 경찰권 발동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경찰 평등의 원칙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당연히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경찰관은 이미 경찰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물리력을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된다. 당연히 맞죠. 그럼 여기 규정에서 자, 물리력 사용이 필요 없는데 물리력 사용을 계속해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상식이죠, 상식. 따라서 3번도 맞는 질문, 특별하게 틀린 거 없습니다. 4번 갑니다.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자, 잘 봐야 돼요. 제3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보면은, 자, 물리력 행사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상대방 있죠, 대상자의 저항 정도에 따라서 경찰관이 행사할 수 있는 물리력 행사의 정도와 내용을 그 매칭해서 가장 약한 단계, 그 다음 단계, 그렇게 해서 5단계로 나눠서 물리력 행사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시면 통제를 따르지 않아요. 지시나 통제를 상대방이. 근데 비협조적이에요. 근데 어떻다? 제3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게 대응하는 경우, 이게 약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순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저항인데, 이게 소극적 저항이에요. 됐죠? 소극적 저항. 약한 형태, 아주 약한 형태의 저항입니다. 그런데 제3자나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 위해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경찰봉이나 방패 등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가학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제 거의, 자, 물론 이제 저항을 하고 있지만 이런 소극적 저항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물리력 행사를 매칭해 놨으니까 이거는 비례가 안 맞죠. 따라서 정답은 누가 봐도 4번이라고 쉽게 상식선에서 찍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규정에 보면 이 사안은, 자, 소극적 저항 상태고요. 됐죠? 자, 이럴 때는 공격, 가장 높은 단계의 공격이 바로 요 급소 부위나 중요 부위를 가격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매칭이 잘못됐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지만 몰랐다 할지라도 충분히 상식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12번 갑니다. 경찰 조직 편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요. 자, 1번 가죠. 결층제 원리의 무리한 적용은 행정 능률과 횡적 조정을 저해한다. 자, 여러분들, 지금 경찰 조직이죠. 조직. 우리가 경찰관인 중에서 경찰 조직 파트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계층제 원리를 물어봤죠. 자, 계층제가 뭡니까? 자, 경찰의 조직을 임무의 난이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계층적으로 경찰 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층제는 뭐예요? 그렇죠. 종적인 거죠. 종적으로 또는 수직적인 구조로 경찰 조직을 구성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설명을 봤더니 계층제 원리의 무리한 적용은 행정 능률, 횡적 조정을 저해한다고 했습니다. 아니죠. 됐죠? 이 횡적 조정은 좌우잖아요. 그래서 횡적 조정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됐죠? 자, 보다시피 수직적인 조정을 저해하는 거죠. 따라서 1번이 쉽게 틀렸다고 알 수 있습니다. 2번, 통설범위의 원리에서 통설범위는 계층의 수,
업무의 복잡성, 조직의 규모의 크기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 맞죠? 자, 계층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 조직 단위에 들어간 사람들 수가 적어질 거 아닙니까? 업무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지시해야 될 사항이 많으니까 당연히 통솔의 범위는 줄어들어야 돼요. 따라서 반비례 관계 맞고요. 3번, 관리자 공백 등의 업무의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은 권한의 위임, 대리 또는 유고 관리자의 사전 지전 등을 활용하여 명령 통일의 원리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 자, 유명한 거죠. 명령 통일의 원칙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위임이나 대리 이런 제도를 활용합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4번, 분업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져서 할거주의가 초래를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분업화의 장점은 전문화된 인력을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쪼개 너무 많이 쪼개게 되면 할거주의라고 합니다. 이거를 할거주의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맞습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이제 인사관리 문제인데요. 우리 시험에서 경찰 직업공무원 제도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직업공무원 제도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는 겁니다. 자, 이거요. 책에 안 나와 있죠, 이것도. 근데 이건 여러분들, 자, 많은 선생님들이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틀려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인사관리에서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조금만 유출을 해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조금만,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돼.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셨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요 문제 우리가 공부를 안 했지만 한번 정답을 맞춰볼까요? 자, 지금 뭡니까? 직업공무원 제도입니다. 경찰은 직업공무원 제도죠. 자, 짚어보세요. 그러면 직업공무원 제도인데요. 짚어보세요. 직업공무원 제도를 우리가 안 본 건 아니에요.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자, 인사관리에서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직업공무원 제도는 자, 뭐랑 더 친하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예요. 계급제 있죠? 계급제. 자, 계급제와 더 친한 제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직업공무원 제도는 엽관주의보다는 실적주의와 더 연관된 제도입니다. 요건 책에 다 있거든요. 됐죠? 직업공무원 제도는 계급제와 실적주의와 좀 더 관련성이 높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직업공무원 제도가 뭡니까?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하나는 자, 평생 직업으로 공무원을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직업으로 공무원을 하게 하려면 첫 번째 뭡니까? 신분보장이 돼야겠죠. 신분보장. 신분보장. 됐죠? 자, 이게 뭡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공부했던 겁니다. 실적주의의 이제 장점이 바로 신분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의, 신분보장, 직업공무원 제도와 연결됩니다. 됐죠? 두 번째, 직업공무원 제도는 뭐예요? 평생 직업이어야 되는데 정년이 60세인데 59세에 뽑아가지고 1년씩, 이건 평생이 아니죠. 따라서 자, 직업공무원을 시키려면 젊고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죠. 그래서 자, 젊은 인재를 등원해서 신분보장에서 평생직으로 하게 하는 이게 직업공무원 제도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실적주의와 관계가 돼 있고 신분보장이 전제다. 이건 실적주의에서 유추하면 충분히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계급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급제가 돼야죠. 그래서 맨 밑에서 여기서 임용돼서 타고 올라가서 평생 직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급제는 인사충원 방식이 어떻다고 배웠습니까? 이거는 폐쇄형이잖아요. 그렇죠. 자, 직업공무원 제도. 얘가 어렸을 때 여기 공무원에 임용돼서 계속 올라가서 평생직 하려면 이 계급마다 인원충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폐쇄형과 연결됩니다. 됐죠? 신분보장, 젊은 인재 등용, 실적주의와 관련, 계급제에서 이제 폐쇄형과 관련돼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기억합니다.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 제도로 발전되는 기반이 되었지만 실적주의가 바로 직업공무원 제도의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실적주의와 관련성이 높습니다. 맞고요. 엽관주의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니은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독립성, 중립성 확보가 용이하다. 됐죠? 여러분들 실적주의의 장점들이잖아요. 실적주의의 장점들. 그래서 자, 직업공무원 제도는 얘가 공무원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공무원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안정적이죠. 계속적이죠. 독립성, 중립성 확보가 가능하죠. 됐죠?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에 대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실적주의를 생각하시면 요게 실적주의와 연결되니까 이것도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디귿 갑니다. 행정통제 및 행정책임 확보가 용이하다. 이건 틀렸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한 번 공무원이 되면 특별한 되면 평생 공무원으로 직장을 갖게 되는 거니까 얘가 크게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통제가 잘 안 되겠죠. 신분보장과 통제는 반대 관계잖아요. 됐죠? 신분보장이 되니까 행정통제나 책임 확보가 좀 용이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 특징이다. 따라서 용이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리얼 젊은 인재 채용을 위한 연령 제한으로 공직임용의 기회죠. 기회 균등을 저해한다. 맞죠? 그래서 젊은 인재만 등용할 수밖에 없죠. 평생 직업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나이 든 사람들은 채용이 어려우니까 기회균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리을 세 개가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유추하신다면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맞추고 이거는 못 맞추는 거야, 틀려도 괜찮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자꾸 안 하기 때문에 이걸 틀려도 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건 맞출 수 있어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됐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들이 뭐다 빨리빨리 풀다 보니까 공부할 때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공부할 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런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넘어갑니다. 자, 14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14번 문제. 환경선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1과 2에 대한 적절하게 연결된 것을 고르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자, 이 문제 우리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정말 심해 잘 나오는 문제 또 나왔죠.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 1과 2를 올바르게 적절하게 연결한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 가번 보겠습니다.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 자, 이거 다 읽어버릴 필요 없잖아요. 됐죠? 이렇게 사적 공간 경계 표시 이런 말이 나오면 뭡니까? 영역성 강화입니다. 이건 영역성 강화예요. 다음 4번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 자,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한대요. 가시권 최대한 확보. 자, 이러면 딱 나와야 되죠. 가시권 최대한 확보 이런 말이 나오면 자연적 감시입니다. 외부 침해에 대한 감시인을 확대함으로써 범죄 행위의 발전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 행위를 감소시키는 것은 원리입니다. 답은 그 다음에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정해진 공간을 유도하거나 외부인이 출입 통제함으로써 자, 끝났죠. 그래서 외부인들에 대한 출입 통제를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자연적 접근 통제죠. 그 다음에 라번 갑니다. 지역사회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자, 유대감을 증대해서 이게 뭐가 있습니까? 공공장소 설치, 그 다음에 거리의 눈. 자, 공공장소 설치, 거리의 눈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영역성 강화입니다. 활동성 강화죠. 활동성 강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나다 봤고요.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억,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한 건물. 너무 쉽네.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가시권 확대 이거 뭡니까? 기억이잖아요. 그러면 가시권 확대라는 말이 있는 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됐죠? 나네요, 나.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기억으로 연결돼야만 합니다. 됐죠? 따라서 나는 기억. 요거. 자, 요거 두 개 중에 답이 하나 있네요. 됐죠? 그 다음에 니은 체육실의 접근성과 이용에 대한 증대, 벤치 정자이드 및 위치의 활용. 자, 이게 뭡니까? 보나 마나죠. 이게 뭡니까? 공공장소에 관한 활동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따라서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앞에 나와 있는 활동성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라로 연결되겠죠. 라로. 따라서 라에 니은이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 펜슬 이게 뭡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자, 영역성 강화예요. 그러니까 디귿은 가로 가야 됩니다. 디귿은 가로 가야 돼요. 자, 요것도 자, 3번하고 1번인데 정답 나왔네요. 그래서 다 안 봐도 이것도 역시 디귿 그 다음에 기억, 리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을 있잖아요. 장겸당치 통행에서 이게 뭡니까? 자연적 접근 통제니까 다가 맞아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것도 뭡니까? 순발력이 있어야 되죠. 순발력. 짧은 시간 내에 순발력 있게 정확하게 딱딱딱딱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건 시간을 좀 줄이는데 순발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넘어갑니다. 15번 문제.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역사회 경찰. 지역 경찰은요. 우리 시험에 주로 뭐가 나왔습니까?
관련 규칙들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이론으로 나왔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업무 평가의 주요한 척도는 사후 진압을 강조한 범인 검거율이 아닌 사전 예방을 강조한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이다. 자, 맞죠? 지역 경찰은 사후 진압, 이건 국가 경찰이고요. 지역 경찰에게는 문제 해결, 사전 예방을 강조합니다. 맞고요. 2번.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프로그램에 이웃지향적 경찰 활동,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맞죠? 지역사회 경찰은 당연히 이웃지향적, 전략지향적, 그 다음에 문제지향적이라고 했습니다. 맞고요. 3번. 타 기관과는 권한과 책임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 구조가 아닌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공동 목적 수행을 위한 협력 구조를 이룬다. 자, 협력관계, 동반관계 역시 지역경찰의 장점이죠. 3번도 맞습니다. 4번.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 업무 영역 확대로 일선 경찰관에 대한 감독자의 지휘 통제가 강조된다? 틀렸죠.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경찰의 경우는 경찰관 개인의 재량권이 많이 부여됩니다. 얘네들이 직접 주민들과 소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따라서 지휘 감독자의 지휘 통제가 덜 강조됐죠. 지휘 통제가 강조된 건 뭡니까? 이거 국가경찰 시스템이죠.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15번 4번입니다. 자, 16번 갑니다.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 영상. 자,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청원경찰 적절하지 않은 건 1번 가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경찰로 구분한다. 뭐다? 강등은 없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2번. 청원조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 배치했을 때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다. 청원조는 신규 배치할 때는 관할경찰서장 맞죠? 2번 맞고요. 3번. 청원경찰. 자, 가로 잘 봐야 돼. 가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청원경찰은 공무원 아니에요,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원래 공무원이 아닌데,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으면 얘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민법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규정을 딴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자, 국가기관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포함하니까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원래 공무원이 아니지만 국가배상법상으로는 공무원이 된다고요. 따라서 이때는 민법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갑니다. 청원경찰의 그 배치의 특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청원조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2번하고 잘 비교하세요.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할 때는 관할경찰서장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 있을 때는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고요. 따라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안전표지입니다.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여러분들. 자, 요 문제 안전표지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뭐 중요도가 좀 이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다 찍었던 문제, 우리 교재에 다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역시 매칭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잘 보시면 쉽게 맞출 수 있었어요. 자, 먼저 보조표지입니다. 보조표지. 자, 보조표지란 말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보충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보충이란 말. 근데 봤더니 여기 도로 상태가 위험, 도로 또는 부근의 그 위험에 위험물, 이렇게 위험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다? 주의표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보조표지인데 보충이라는 말이 없고 위험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주의표지입니다. 따라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갑니다. 규제표지. 자, 규제표지는 뭐 말 그대로 규제라는 말이 꼭 나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봤더니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 규제를 하는, 자, 규제. 따라서 니은은 옳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갑니다. 노면표시입니다. 자, 노면표시는 말 그대로 이것도 노면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노면이란 말이. 자,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 이게 뭡니까? 이게 보조표지죠. 따라서 자, 디귿 노면표시 틀렸습니다. 보조표지가 맞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시표지 갑니다. 지시표지는 말 그대로 지시라는 말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보죠. 도로의 통행 방법, 통행 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 사용자에게 이에 따라 하는 표시다. 따라서 리을도 맞네요. 따라서 틀린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틀렸습니다. 기억 디귿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18번 문제. 자, 집회 및 시연한 법률. 뭐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 자, 다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건 1번 갈게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 상당 기간 침범하거나 손괴, 은닉, 이동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료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자, 제가 수업시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저해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5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갑니다. 5개 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쓰는 곳이 아니죠. 자, 두 곳 이상에서 관할하는 경우는 지방경찰청장입니다. 지방경찰청장에 신고해야 되죠. 자,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의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됐죠? 할 수 있다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3번도 끝까지 잘 보셔야 되고요. 4번 갑니다. 주관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관자는 주최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자, 4번이요. 이것도 뭐 명확히 틀렸죠. 주관자하고 여기는 주최자를 바꿔야 됩니다. 자, 이 설명 주최자에 관한 설명이죠. 주관자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4번도 틀렸죠. 자, 따라서 정답은 가장 적절한 것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자, 이 외사경찰인데요. 이 외사경찰 부분이 자,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론이. 그래서 다문화주의가 나왔어요. 다음은 다문화 사회의 접근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가, 나, 다 보기에 나와 있고 자, 밑에 있는 조합주의, 그 다음에 급진적,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옳게 연결된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먼저 첫 번째 가 볼게요. 가, 소수 집단의 자격. 이게 키워드죠. 소수 집단의 자격. 이게 나온 뭐다? 급진주의적 다문화주의입니다. 급진주의 다문화주의. 그래서 자, 가의 경우는 니은으로 연결해야 돼요. 가의 경우는 니은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자, 나번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 참여를 위해 기회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 통합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민족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시민생활과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 사회 문화의 언어, 관습 등을 따르는 것을 요구한다. 자, 지금 키워드가 두 개죠. 차별을 금지한다. 됐죠? 그 다음에 주류죠. 주류. 주류는 주류 사회. 자, 하고 그 다음에 민족 집단 인정하지만 공적인 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관습을 따로 하는 것. 됐죠? 자, 이게 뭡니까? 세 가지 중에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입니다. 자유주의적 다문화. 따라서 자, 나의 경우에는 디귿, 자유주의적 문화주의, 디귿이 돼야겠죠. 자, 그럼 이미 정답 나오죠. 정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 평등 보장하는 측면. 자, 다문화주의를 결과에서의 평등 보장. 이게 키워드죠. 결과에서의 평등 보장.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소수 집단의 사회 참가를 자, 촉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적, 법적 원조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조합주의적이죠.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그래서 정답은 가가 자, 니은 급진적 다문화주의고요. 그 다음에 나번이 디귿 됐죠.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였고요. 다가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마약 문제가 올해 1차 때 또 나왔어요. 됐죠? 자, 이 마약 문제는 뭐 작년에 뭐 버닝썬 사건 때문에 한번 나왔고요. 또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올해 또 나왔습니다. 자,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요. 마약 청정기라고 불렸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가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 마약이 상당히 마약 범죄가 최근에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됐죠? 그때 앞으로 이제 마약은 꽤 자주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약이 올해도 또 출제됐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한 것입니다.
적절한 것이에요. 옳은 걸 고르라. 러미나. 자, 러미나는 감기약에 많이 쓰이죠.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에 진해정이 있으며 의존성과 독성에 강한 특징이 있다. 아니죠. 그래서 러미나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러미나는 감기약에 보통 쓰는 거기 때문에 의존성과 독성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카리스프트롤. 자, 일명 S정입니다. S정은 골격 이완에 효과가 있는 근골격 진환 치료제로서 과다 복용 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자 일명 S 하는 거 됐죠? 이건 뭡니까? 부작용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제 이게 특징. 그래서 2번 S의 설명은 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GHB. 이게 이른바 물뽕이죠. 자, 이제 물뽕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물뽕은 여러분들 마약류 나면 꼭 나옵니다. 꼭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무생, 무치, 무미 이게 틀렸죠. 됐죠? 물뽕은 짠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짠맛. 무미, 무치. 이거 잘 바꿉니다. 자, 액체로 소다, 수등, 음료수에 복용하여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으로 일명 물뽕으로 불리고 있다. 맞습니다. 됐죠? 자, 조정합니다. 이것도 틀렸죠. 조정하여 틀렸죠. 짠맛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4번 갑니다. 사이로시빈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오트에서 출출한 합성한 향정성 의약품입니다. 틀렸죠. 그래서 이제 자, 선인장 페이오트 뭡니까? 메스칼린입니다. 메스칼린. 자, 메스칼린 해야 되는데 사이로시빈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사이로시빈은 뭡니까? 버섯에서 출출한 약물이에요. 따라서 4번도 틀렸네요. 됐죠? 따라서 올바른 걸 고른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우리가 2020년 1차 기출문제 해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아까쯤에 몇 가지 문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시간을 세이브하는 능력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중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연습, 그 노하우를 꼭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생각과 사고 중심의 공부 방법을 채택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올지 할지라도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 자, 직업공무원 제도 같은 것들은 어렵지 않게 맞힐 수가 있습니다. 다 생각하는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시험 방향도 단순 암기식보다는 이렇게 이론 중심의 사고 중심의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제가 보이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물어본 건요, 바로 생각과 사고 능력이 있으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측정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출제 방향도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에 지침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